네, 화학입니다. 공유결합과 결합의 특성.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선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경합이다. 그랬죠. 어, 비금속 기류예요. 그 다음에 원자를 공유한다. 8쪽의 옥텟을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게 수소 원자 두 개가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놓고 이 전자선을 모두 두 원소가 서로 공유함으로써 두 원자가 이때 수소 원자는 헬륨 원자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수소 원자는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이 두 개를 하나를 더 갖고 있다 보니까 헬륨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H2 헬륨하고 그래서 지금 산소가 지금 6개잖아요. 최애각에. 그러면 수소가 여기 하나에서 H2O. 산소 수소를 두 개를 공유해서 옥텟을 만족하다. 결론이 이제 헬륨 구조를 네온 구조를 만족한다는 거죠. 여기서 두 원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의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 있는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공유결합은 두 원자의 핵 사이의 거리다. 공유결합 거리는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 공유결합 반지름이죠. 동일한 공유결합할 때 공유결합 길이의 2분의 1이다. 반반씩 먹는다는 거죠. 일단 단일결합, 다중결합 우리가 이제 볼 건데 한 개의 전사를 공유한 것 단일, 두 개의 것은 이중결합, 세 개의 것은 삼중결합. 그래서 이중하고 삼중을 다중결합이라고 하죠. 수소 원자 두 개가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놓고 공결합할 때 수소 원자는 뭐뭐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헬륨과 같은. 또 무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뭐뭐가 같은 전자 배치다. 네온과 10번 네온하고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 단일 결합이었죠. 두 원자가 한 개의 전자성만 공유하는 거. 아까 수소 대표적이었죠. 여기도 HCl도 마찬가지죠. 한 개의 수소만 좀 공유. 이게 7개니까 한 개를 더 받아들이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예. 염소가 원래는 17번이죠. 염소가 17번. 이중결합은 원자가 두 개의 전자성을 갖는 거고 대표적인 게 뭐 H 산소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예요? 밖에가 6개잖아요. 6개. 그럼 두 개를 공유를 해야 8개가 서로 8개씩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공유해야지만 서로 몇 개가 된다? 8개씩 만족합니다. 그래서 몇 쌍이요? 두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이렇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얘도 8개를 만족하고 얘도 8개를 만족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공유전자쌍. 그래서 이중결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이걸로는 기억을 못하니까 나중에 루이스 전자쌍을 찍을 때 물론 하겠지만 지금 미리 해도 상관없어요. 산소가 6개를 최각에 둬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어요. 그럼 이 두 개는 결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두 개는 결합을 안 하고 있으니 이 두 개가 결국 공유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가 뭐라고요? 공유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여기도 두 개 올 거고. 산소가 몇 개 있죠? 나머지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8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8개, 이렇게도 8개, 8쪽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찍는 거 순서 다시 말할 거예요. 질소도 마찬가지죠. 질소도 밖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4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질소도. 그럼 질소도 밖에가 5개가 있으니까 찍을 때 어떻게 찍는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이 한 개씩밖에 없잖아. 그럼 이 한 개씩 있는 전자가 결국 이제 일렬로 세워서 얘랑 결합을 해야 돼요. 이쪽 질소도 세 개가 결합을 안 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쌍으로 안 돼 있는 거, 홀로 돼 있는 거. 그럼 결국 이렇게 해서 또 8개를 채우는 거. 그럼 결국 이게 이제 삼중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개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식을 찍는 것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일단 2개 찍어. 그다음 1개씩 이렇게 찍고 또 있으면 또 이렇게 찍고 이 순서로 찍어주면 돼요.
다음 공유결합 물질, 그래서 수소도 했고 비금속기를 서로 결합한 거, 아모니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메탄, 그 다음에 포도당, 설탕들.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은 원자가 아니죠.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그죠? 전기 전도성은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흑연만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산소 두 개가 목의 전자를 공유하여 산소 분자로 연소다. 이게 두 개가 산소 원자 두 개가 두 개의 전자성을 공유하므로 그 다음에 질소에서 다중결합이 있다. 그죠? 삼중결합이에요. 대표적인 거. 외우면 나중에 이건 외워버리세요. 나중에 이제 자주 나오니까 외워버릴 필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울 거예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것들은 종류별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쭉 있는 거 여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합의 극성. 아까 공유결합은 여기서 전기음성도란 말이 나오죠. 전기음성도. 공유결합은 전자선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거. 그죠? 누가 더 세냐? 예를 들어서 서로 H 있고 CL 있는데 누가 더 세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 주기를 보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점점 셉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척도가 되는 것은 플루오린과 4.0 가장 크고 다른 원소는 이보다 작은 값을 갖춘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갈 때 그래서 플루오린이 제일 세죠. 실파적 원소는 매우 안정하여 거의 결합을 하지 않으므로 전기음성도는 18족 원소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전기음성도에서는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당연히 공유결합으로 두 개 이상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성 있잖아요. 전기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죠?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전기음성도가 보면은 점점 올라가죠. 그죠? 점점 올라가고 질소하고 거의 염소하고 비슷해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고 그죠? 얘도 점점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대체적으로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크잖아요. 그죠? 수소가 거의 뭐하고 비슷해요? 2.1이면 거의 여기 들어가네. 2.1이면 거의 붕소 이제 리베 붕탄 질산 풀 라마 알규 인황염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수엘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나마알규 인황염알 염알을 얘들은 뺀다고 그랬죠. 18조. 전기운소 주기적으로 같은 쪽에서는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해서 전기운소도 대체로 이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 있어. 항상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어. 전기운소가 세다고 있어요. 그다음 원자 번호가 증가 많아져. 원자핵과 원자에서 인력이 감소해요. 그냥 반발력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전자성 끌어당기 힘도 약하고 같은 주기에는 원자 변화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번호 그죠? 점점 커지잖아요. 오른쪽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변화 증가로 유핵 전하가 뭐죠? 유핵 전하가 증가해요. 아마도 이 양성자가 핵이 더 세잖아요. 그럼 땡기는 힘이 더 큰 거야. 그죠?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강하게 나처럼 공유 전자선을 땡기는 힘이 세진다는 거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공유결합이 공유전을 더 세게 끌어당기겠죠. 결국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공유결합을 이룬 두 원자의 전기 음성 차이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 큰 원자 쪽으로 공유결합 쪽이 많이 치우친다. 우리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플로로가 누구보다 플로로가 17조인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땡기려면 리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LIF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쪽이 더 많이 땡기겠죠. 이쪽을 더 전자를 많이 땡겨온다는 거예요. 얘가 하나를 물론 단일 전자쌍이죠. 하나를 공유하는데 아무래도 F 쪽으로 많이 땡겨온다. 전자를.
그다음 결합의 극성. 전기음수와 두 원자 사이 공유 결합이면 전기진도수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선을 강하게 당겨서 음전하를 띠고 전기음수도가 작은 원자는 양전하를 띠. 그죠? CL이 음전하 띠잖아요. 얘가 양전하 띠고 음전하 양전하. 얘도 음전하 양전하. 무극성 공유 결합. 이거는 극성을 띠는 경우. 한쪽으로 이게 뭐죠? 대칭이 아니다 보니까 CL이 수소보다 더 세게 당기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당기는 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극성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극성이라고 하죠.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음수도 서로 같은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이냐, 공유결합도 극성이냐. 근데 공유결합은 아까 말했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극성이냐, 이것도 나눠진다는 거. 무극성은 이렇게 뭐 대칭되는 경우, 그죠?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좌우 대칭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거죠.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그죠? 감소할수록 그러겠죠. 전기음수는 증가한다. 같은 쪽에서 같은 쪽 원자 번호가 감소. 전기음성도가 먼저 원자일도 공유결합 전자선을 더 세게 하니까 큰 원자일수록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이게 양성자가 크다는 거예요. 양성자 원자 번호가 클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공유결합은 전기음수가 다른 두 사이의 공유결합이다. 이게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수가 다른 거죠. 그죠? 하나는 수소, 하나는 염소. 전기음수가 달라요. 그럼 이쪽으로 더 많이 당겨올 거 아니야. 극성을 띠는 거죠. 그 다음 공유결합은 두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은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띈다는 거. 이게 이제 음성이니까 결국 전기 음성이잖아요. 음전하를 띌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물이나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는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한 분자예요. 그죠? CO2 서로 다른 게 결합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극성 결합을 띠는데 과산화수소나 에테인은 극성 공유과 무극성합이 있다. 얘는 이제 극성을 띠지만 얘는 이제 무극성을 띈다는 거죠. 이게 좌우가 대칭되는 경우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좌우가 대칭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다. 전기음성도가 화학결합하면 이것은 이제 무극성이죠. 이 시험 문제에서는 극성이 무극성이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얘는 극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NaCl은 뭐예요? 이온결합이에요. 그렇죠? 쌍극자 뭐 쌍극자란 건 극성이 생긴다는 거. 전기음성 큰 원자는 분질 마이너스를 띄어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부분은 양전할 때인데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되는 것을 쌍극자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잖아요. 전하 일정한 거리에서 분리된 것을 쌍극자. 쌍극자 몸들은 크기는 전하량과 두 전자 사이 곱이고 크기는 전하량과 전하 사이 거리 Q 곱하기 R이라고 하잖아요. 모멘트는 Q 곱하기 R이라고 하잖아요. 전하량이 세면 셀수록 거리가 사이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방향은 양전하에서 음전하를 향한다. 쌍극자 모멘트는 양전하에서 뭘로 향한다? 음전하로 향한다는 거. 그다음 쌍극자 모멘트 없이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를 향하도록 작은 거에서 큰 것을 향하도록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시된다. 염화수소 같은 분자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용해요.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CO2는 탄소와 원자 사이의 결합은 이건 극성이죠.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있어요. 그다음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작은
원자에서 정림수가 큰 원자의 방향으로 이렇게 상등차 방향을 향한다는 거죠. 그 다음 결합의 편, 아까 루시 전자식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루이스 전자식을 이용해야 결합 구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죠? 몇 중 결합인지도 그게 다 나오고 우리가 결합을 하는데, 그래서 루이스 전자식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자의 수가 원자과 전자수를 구하는 경우 립의 붕탄 질산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 3, 4, 5, 6, 7. 보통 2조가 아니면 우리가 3족을 찍을 거예요. 남알규, 인왕여말. 이거는 순서를 기억을 항상 족은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수열립의 분탄질산 풀레 남알규 인왕여말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는 두 원자 공유하는 거고 비공유는 비공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보면 6개는 비공유잖아요. 가운데 뭐예요? 공유전자쌍은 1개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근데 염소는 7쪽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 염소는 7쪽이에요. 7쪽. 17쪽이잖아요. 그럼 하나만 부족하는 거야. 그러면 찍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7개를 찍어야 하는데 일단 2개 먼저 찍고요. 1개씩을 먼저 찍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개씩을 이 3개에다 찍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찍었죠? 6, 7. 그럼 얘가 하나 남어. 그럼 이제 그것은 공유전자쌍을 해야 되니까 하나를 가져와야 돼. 그죠? 또 염소 하나가 있겠죠. 뚜뚜, 뚜뚜, 뚜뚜. 그럼 이렇게 이제 한 쌍을 해서 이게 총 8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한 쌍 결합인 거죠. 비공유 전자쌍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6쌍이 밖에가 6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거란 거야. 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 비공유는 몇 쌍이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건 에어버려요. 그죠? 염소 같은 Cl2 같은 경우는 공유 한 쌍, 비공유 6쌍. 산소 같은 경우는 공유가 2개죠. 육적이니까 당연히 2개를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수는 결국 부호가 연관이 있어요. 음의 부호가 얘가 Cl-1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전자쌍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얘는 O2-인 두 쌍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게 세 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유전자쌍 금방 나오고 비공유전자쌍만 세면 돼. 근데 빼면 되는 거지. 그죠? 이 5개가 8개가 돼야 되냐가 항상 공통적으로 보면은 둘이 오면 7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염소를 찍을 때 항상 우리 염소 찍을 때 결국 하나가 빈단 말이에요. 하나만 비잖아. 그럼 얘가 이쪽이 3개니까 곱하기 2 하면 6이 나올 거예요. 그럼 3 곱하기 2 해서 비공유전자쌍이 6이 나올 거란 거예요. 그러면 산소도 마찬가지로 얘가 6이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잖아요. 그럼 2개가 빠지니까 이 2개가 남잖아요. 비공유전자쌍이. 그럼 2, 4가 될 거고 질소 같은 경우도 5개 찍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얘만 빠져요. 얘만 빠져. 나머지 3개는 무조건 공유결합 할 거라고요. 공유전자쌍이 3쌍이니까 한 쌍이잖아요. 그럼 1 곱하기 2니까 2. 이렇게 해서 비공유전자쌍을 빨리 찾는 거. 그게 중요하다. 산소 같은 경우는 몇 개? 어차피 2개가 비잖아요. 그죠? 산소는 몇 개가 비요? 2개가 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개 비니까 이쪽 수소 하나, 이쪽 수소 하나면 비공유 몇 개? 비공유 몇 개? 얘는 2개가 있는 거고. 공유는 2개 이렇게 가는 거죠. 수소는 어차피 다 개발했으니까 비공유는 없어요. 얘는 공유만 4개고 비공유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비공유 하나, 공유 3개. 공유 3개, 비공유 하나.
얘는 비공유 하나 둘 얘도 하나 둘 네 개라고 그랬잖아. 산소는 항상 아까 말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을 거라고. 그럼 공유가 두 개씩 있는 거야. 얘도 두 개 있을 거고. 그럼 비공유가 2에서 4개가 될 거고 공유는 하나 둘 네 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공유가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면 4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루이스 전자식. 루이스 전자는 원소 주위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원자가 전자 원래 이제 수락이었거든. 원자가 전자를 아무튼 물 같은 경우는 물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산소를 6개를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이렇게 찍죠. 빨리빨리 찍으면 돼요. 그래서 몇 개요? 두 개의 두 개의 공유 전자성과 두 개의 비공유 전자성을 갖는 거죠.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는 6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럼 두 개가 공유 전자성으로 가겠죠. 두 개 비공유 몇 개? 네 개가 되겠죠. 일단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왜 결합 구조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식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분자 이온 화합물을 구성한 모든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한다. 원자과 전자수 합을 구한다. 전자수를 항시 그린다. 주변 전자에 전자를 배치한다. 그래서 중심 원자의 8개 미만이면 또 어깨쯤은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 어떻게 만족하는지 CNOF.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것만 나올 거예요. CONF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걸 외워버려야 돼. 그죠? CNOF 4개, 3개, 2개, 1개. 그죠? 그래서 얘는 공유전자쌍이에요. 431 공유전자쌍이 43321 이건 아예 시험 문제 계속 나오니까 외워버리세요.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식은 NaCl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자를 하나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트륨에서 하나를 받을 거예요. 전자를 얻어 안정한 이온이 되면 비활성기체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이온 결합 같은 경우 루이스 전자식 나트륨도 하나를 받아들여서 얘가 하나를 더 채워서 8개를 채우는 거죠. 다원자 이온의 그 루이스 전자식 그랬는데 그래서 루이스 전자식을 찜으면 구조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단일 구조 같은 경우, 또 이중 그룹 같은 경우, 또 삼중 결합하는 경우, 또 수소 같은 경우도 아니 물이죠. H2O 같은 경우, 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근데 얘하고는 아까 극성기라고 그랬죠.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얘는 다 무극성 결합이죠.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아세트성 구조, 에탄올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M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럼 Mg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고 얘는 2 플러스죠. 그럼 얘는 2 마이너스요. 두 개를 더 먹었잖아요. 그럼 총 몇 개예요? 8개가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온 결합은 그러니까 N2는 삼중 결합이 있다. 그죠? 질소는 몇 개요? 얘가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 결합을 안 했잖아. 그럼 이 세 개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세우고 또 일렬로 세우고 여기는 사라지고 삼중 결합을 하고 비공유결성이 2개 있고 공유결합은 3쌍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내용은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 정경계 연력에서 형성된다. 금속 결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 결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자유전자 사이에 전경의 인력이 형성된다. 자유전자 인력이 돌아다니죠. 금속 내 내놓은 원자가 전자로 금속 양이온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금속 양이온을 결합시킨 역할을 하는 전자이다. 자유전자. 그래서 금속 결합을 하여 금속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이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죠. 근데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이동한다는 거죠.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금속을 가열하면 열 전도성도 있고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 육면을 전달함으로 금속 열전도성이 매우 크다 그랬죠. 자유전자가 이동하여 금속 결합을 유지한다. 그래서 금속 결합에서는 자유전자는 금속 양이온을 자유롭게 움직인다. 금속은 내부 힘에 의해 변형되므로 자유전자가 이동하여 금속 결합을 유지할 수 있어 뽑힘성이나 펴짐성이라고 하죠. 뽑힘성이나 펴짐성이 크다는 거. 펴짐성. 늘어나는 거죠. 뽑힘성이라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펴짐성은 펴지는 거고. 금속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죠? 금속은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죠.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금속을 가열하면 열 에너지가 전달되면 금속의 전도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화학결합은 상대적 크기. 그래서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 결합을 끊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더 높은 온도의 상태가 변화한다. 따라서 일반적 물질을 화학결합세가 가장 강할수록 그 높은 논이 크다 그랬죠.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양경음사의 정경의 인력에 결합되어 있으므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 그랬죠. 정전기제 인력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이 아무래도 굉장히 녹는 점이 크다. 그래서 NaCl 녹는 점, 끓는 점 나오고 아래 비교했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금속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양경음사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공유는 분자료는 공유는 강하지만 분자사의 인력이 약하므로 이온 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금속 물질이 제일 높죠. 보니까 금속 물질이 높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 공유 결합이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강한 전기적 인력에 결합되어 있다. 맞죠? 대부분 공유 결합 물질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은 강하지만 그죠?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은 강해요. 그렇지만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하다는 거죠. 그죠?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했으면 그 문제 풀이는 다음